네, 안녕하세요. 선한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저희 모든 공지사항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로로쌤 검색하시면 되고 저희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링크까지 친절하게 올려드리니 잘 읽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내일 오후 6시 금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공지 영상이 올라오는데 피드백 신청 공지 영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 댓글에 링크 올려드렸으니 링크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본문에도 있으니까 내일 6시에 신청하시면은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 도와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미증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야금야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테이퍼링, 재료 노출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1월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거. 규모도 150억 달러 정도로 이미 얘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색다른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채 쪽에 100억 달러, 주택담보증권 50억 달러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올해 초에 국채금리가 올라왔을 때, 상승했을 때, 그리고 올해 중반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마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 시행하면은 그냥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거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최대 고용이 내년 중반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대 고용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자, 두 번째 뭐다? 소매 판매, 지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출하면 소매 말고도 저 주택이나 이런 큰 것도 있죠. 차량 구매나 이런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매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소비 지표가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주택이 나오는 겁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택은 이제 중요하지만 이 앞에 두 개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고용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 지출까지 늘었다, 오케이, 경제 회복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자,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냐? 최대 고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년 중반 이후에는 지표 확인해서 좋으면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빠르면 2022년 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당겨지거나 조금 늦춰지거나는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얼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 지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표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게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다소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비슷한 대외 변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지표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금리는 정상화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제로금리가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로금리를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로금리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로금리 누가 저축하고 싶어 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변수가 아니라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 오케이, 괜찮다. 쉰다라고 하면은 그때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는데, 쉰다 오케이,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받아서 쉬는 구에서 받아서 그때부터는 또 장기 투자 한번 해도 된다 보시면 되고, 대변수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일단 현금을 최소 50에서 70% 웬만하면은 그냥 현금한 다음에 초단타로 짧게만 치고 빠지는 매매만 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냥 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는 게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변수면은 악재,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이 된다.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리대로 가는 거다.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는 이렇게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15,800 다음 저항까지도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1% 상승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스닥은 불확실성 해소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는 구간이 다시 왔는데 한 차례 이 구간에서 15,200 돌파한 후에 사상 최고자 달성하고 살짝 쉬면 이 횡보하면서 쉰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 싶었는데 그냥 계속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왔다. 다음 저항을 바로 돌파해서 치고 달릴 것이냐 보다는 이제 15,800 위에 서실 것이냐 15,800 아래 서실 것이냐 차이가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그 각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는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자, 그러면 한국 증시. 이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약하냐. 코스피는 계속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단행을 하고 있죠. 부동산 뭐 집값 잡는다라는 핑계로 이제 단행하고 있는데 경제가 뭐 아주 뭐 강력하게 회복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테이퍼링을 실행하거나 하는 게 아니지요. 모든 국가가 테이퍼링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국가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조절을 하는 거다. 미국도 원래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죠. 이 2013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그 당시 연준 의장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2013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는 뭐 스포츠계에 있는 용어인데 이제 경제 쪽에다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이다. 근데 뭐 조금 빠르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1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옵션 포지션에 자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관망의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 선물 동향 어때요? 하루 대량 매수, 하루 대량 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우리가 올릴 필요 있어 정도이고 기관 투자들도 지금 최근에 물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개념이고 외국인들을 살살 꼬셔서 이제 누르는데 크게 한 몫을 했죠. 기관 투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1.2%대 1.2%까지 상승을 했는데 0.25%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 이 체감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장에 장중에 슬슬 밀어내리니까 체감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급 동향 자체도 그렇게 뭐 당장 그렇게 좋은 건 없다. 대신 주식을 하루 사고 하루 판다. 그리고 선물도 하루 사고 하루 판다. 일일비하고 있죠. 주식 선물을. 그리고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위에를 살짝 막아놓고 아래쪽을 살짝 열어놓는 이 정도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살짝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수급적인 동향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다음 주까지는 수급 동향이 바뀌어야지만 3050을 넘어가고 현재 상황에서는 3050 넘어가기에는 조금의 부담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0을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저는 3100을 찍고 3050이나 3050 살짝 뭐 흔들기 정도 나오는 정도까지 내려온다. 이러면은 더 할 나위 없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3050 정도를 당장은 저항으로 느끼고 있다. 향후 일주일이죠. 만기라고 해봤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3050을 저항으로 느끼는 수준이다. 단 12월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의 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다음 달 만기일 이후에서 이제 뭐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는 시장은 양호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일주일 남긴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뭐 제대로 된 포지션이 안 나온 경우는 흔치 않은데 지금 외국인들도 이제 갈피를 아예 못 잡는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심증은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D 증권사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명확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중에는 계속 뭐 누르다가 장 마감 동향의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씩, 100억 조금 넘게씩 이제 장 마감에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 동향에는 조금 이제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제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유지해 줬는데, 사실 1000포인트가 단위가 바뀌는 정도 외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980포인트 유지만 해주면, 흔들기 정도 나와도 유지만 해주면 괜찮고, 지금 22선 터치하고 이 올라와서 102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1020 넘어가면은 다시금 위쪽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1060까지 넘어가면은 뭐 거의 전고점 부근이죠. 1060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건데, 한 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두세 번 건드리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한 번보다는 두세 번 건드리는 건데, 코스피도 좋아지면서 코스닥이 같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떻다? 개별 성향이 있어서 한 번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보다는 지금도 당연히 코스닥이 더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다. 하지만 이제 대형주들도 조금은 수급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해서 뭐 주말까지 해가지고 시간 내서 영상을 제작해 여러분들께 뭐 일부 종목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이 고정 영상 외에도 추가적인 영상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면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약하다. 반도체주 뭐 여전히 뭐 아직까지 뭐 강세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하이닉스는 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SK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약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추가적인 대안도 나오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게 보여야 된다. 자맹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대신 올라오기 시작한다. DDR5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기존의 EUV랑 DDR5 관련주 쪽은 좀 양호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가 미국 판매량이 11만 4,128대 입니다. 10월 판매량이. 그러면은 전월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0.4%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굳건하게 잘 버틴 겁니다. 뭐 도요타는 마이너스 28.6%, 혼다는 23.5%, 현대차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 판매량이 굳건하게 지금 지키면서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드디어 기다리던 21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구간 중요하다.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대차 21만 원 넘어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1만 원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 오늘 거래량도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은 이제 22만 원, 이제 짧게 정리하겠다 22만 원이고 한 23만 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힘이 약하면 22만 원에서 저항받고 계속 이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한 22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중소형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나는 좀 욕심을 내겠다, 시간이 걸려도 좋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한 22만 5천에서 23만 원 사이 정도에 이제 분할로 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23만 원까지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사도 됩니다. 근데 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뭐 저는 현대차보다는 차가 없어졌죠. 기아가 됐죠. 기아를 더 선호하고, 이거는 해외 판매 비중 쪽으로 볼 때 이제 경차나 SUV 쪽으로 이제 뭐 노하우가 있는 기아 쪽이 좀 더 해외 쪽에는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의 약진, 전기차의 약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차가 이제 좀 더 이제 취향을 저격할 수 있지 않느냐 정도로 이제 보고 있으니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는 뭐 오히려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만 원 저항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죠. 뭐 코프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자, 방금 전기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 3분기 호실적,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고, 제가 삼성 SDI 볼 때 기존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젠5의 하반기에는 공급이 확대된다. 그럼 향후 실적도 추가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 SK도 SK배터리를 분사하는데 삼성 SDI만 건재하게 품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당장 매매하기는 좋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삼성 SDI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예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QD OLED 소재도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한 번에 급등주처럼 막 날아가는 건 아니어도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한 80만 원 부근 정도까지 다시 두들길 수 있고 80만 원도 넘어간다. 오케이 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만도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호실적도 발표했죠. LNF,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PNT, 원익 PNE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휴식 구간이었는데 살아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매출 1조 7,408억 58%가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1조 7,273억.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135억 정도 매출액을 앞질렀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네이버의 매출액을 앞질렀다. 물론 영업이익은 아직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네이버가 2배 이상 높은데 이 웹툰 피코마를 비롯해 웹툰이랑 관련 쪽으로 해서 매출이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 두드려 맞고 국정감사 참여하고 했는데 이 12만 원 이탈했다 회복되면은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상승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두나무랑 이 NFT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카카오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실적 관련해서 이제 동반해서 일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 최근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리니지 W가 이제 사전 예약 1,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려서 기대감이 있다 했는데 동시에 서버가 다운되고 들어갔더니 몬스터를 사냥해야 되는데 몬스터가 안 보이고 해서 급하게 서버 점검하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0만 원 흔들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잘 무마되고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돼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65만원 저항 구간에서 맞고 한 차례 밀린 거기 때문에 저항 돌파 실패했을 경우에는 밀릴만한 구간이었습니다. 65만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메이드는 제가 20만원 정도가 목표였는데 이제 다 왔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저 아래쪽에서 그냥 쭉 끌고 오신 분들이야 조정이 나와도 그만 더 올라가도 그만이시겠지만 어차피 이 구간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차례 정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전날부터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 차례 쉬는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만원 구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16만원 구간 유지하면은 조금 더 들고 간다라고 보시는 16만원 이탈하면은 그래도 한 차례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성장성 좋다 알겠다. 근데 이 적정 밸류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권사든 어디든 단기 급등했는데 성장성이 있어서 오른 건 알겠다. 근데 너무 올랐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좀 일단 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밸류를 산출하든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 산출 불가하다. 단기 급등으로 너무 올랐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기존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대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16만원 흔들기 나오고 회복될 때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150기를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장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되는 종목이
한전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6만원대 위쪽에 유지해주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 7만원 위에 있으면 강세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기술이 건재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을 끌고 올라올 수 있다 했는데, 한전 기술이 뭐 대장 이 기준이 되는 만큼 오늘 급등을 보였다. 그 외에 일진파워, 뭐 한전 KPS, 한전산업, 우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수주를 주고 저 150기를 설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제 설립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뭐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이 뭐 원전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다가 원전을 판매하는 거는 좀 뭐 아이러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국가에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현재 그런 물음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조금 혼선을 빚는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정권에서도 탈원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금 원전 쪽으로 우리나라가 수소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수소가 활성화된 건 아니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력은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원전 쪽은 앞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죠.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전기차 외에 원전을 가장 강조드리고 그 다음 수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소는 정책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도 탈원전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탄소 중립으로 갈 때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꼭 이제 당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이제 추후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자원국가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8만 가구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뭐 NX, 뭐 하츠, 벽산, 이건홀딩스 같은 이제 건자재,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대림비엔코라던가 뭐 아직 안 움직인 쪽이 있고, 그리고 이 건설 폐기물 쪽, 인선 ENT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설 폐기물 쪽도 같이 보시면 뒤따라 올라오는 것들 이제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성신양회나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성신양의, 현대 한일시멘트, 뭐 고려시멘트 이런 종목 움직였는데,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있죠. 자, 시멘트에도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1000도 이상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데 이 요소수를 뿌려서 억제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비료주도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비료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도 또 엮이네요. 남해화학, 조비, 뭐 효성OMB, 대비 이런 대유 같은 이런 비료주들, 요소 비료의 재고도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 남해화학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좀 뭐 가파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종목에만 자금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자, 넷플릭스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뭐 SK텔레콤이랑 이제 SKT랑 이제 소송 중이죠. 그래서 뭐 관련된 부분 협상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고, 뭐 추가 보상에 대한, 오징어 게임이 뭐 1조 이상을 벌었는데 뭐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 이거는 다 넷플릭스 벌어갔다. 초기 투자 자금 빼고는. 그래서 이제 뭐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상은 없다. 우리는 같이 발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콘텐츠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정도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얘기 나오는 걸 더 봐야겠죠. 그래서 이러면은 망 사용료를 이제 지불하는 것을 뭐 제도화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씩 뭐 기대감으로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오늘은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이죠. 그리고 12일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OTT, 이제 해외 OTT 3파전이죠.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국내 OTT, 해외 OTT 3파전 이렇게 이제 경쟁 구도에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콘텐츠 쪽에는 넷플릭스가 아니어도
디즈니든 애플이든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넷플릭스만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주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된다.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공지 올라오는 거 영상 잘 확인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